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1.9%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4에서 5% 정도, 그쵸? 이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4.89, 포스코 퓨처엠도 4.94 이렇게 하락을 보였는데, 자, 시장은요, 그쵸? 이거보다 더 안 좋았다. 물론 요즘에 2차 전지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체가 하락한다는 건 시장이 하락한다는 이유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빠지면 올라온다. 근데 종목은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하고 같이 빠지잖아요. 못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대입할 수 있나요? 그쵸? 점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기준해서 내가 적정한 가치다 아니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냥 이게 맞겠지 하고 대입하는 숫자를 이거 넣어보고 저게 맞겠지 하고 저거 넣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2,800억이나 적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찍고 반등한다. 그쵸? 자, 뉴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삼성증권, 그쵸? 4분기 실적 부진 목표가 24만 원에서 23만 원을 하향 조절한다. 근데 LNF 가격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쵸? 24만 원이면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23만 원이면 1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 보세요. 매출이 6,468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7.2%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804억 원을 냈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연간 매출은 4조 6천억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 2,201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반등했다. 13%나. 자, 이상하죠? 지금 좋은 실적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이미 주가는 다 내려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애초에 LNF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퓨처엠에 비해서 더 약했습니다. 더 약했어요. 그쵸? 근데 그 약한 과정에서, 그쵸?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고가 대비해서 60% 70% 빠질 때 LNF도 똑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가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2차 전지 포트폴리오를 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꾸려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은 LNF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앞으로는 에코프로 BM과,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하지만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움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끝날 때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서 막 적정 주가를 찾고 선반영된 시점을 어떻게 찾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면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 게 핵심 사항이다. 주도주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LNF는 지금 단기간에 봤을 때 1월 달만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 훨씬 강하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4.89%가 빠졌지만 1월 달의 등락폭을 보면요, 그쵸? 시장 대비해서 훨씬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자, 보세요. 1.47%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LNF의 주가고요. 에코프로 BM을 보면, 자, 2%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죠. 변동성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BM이 작살이 나잖아요. 그럼 LNF도 똑같이 작살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쵸? 왜? 시장은 빠져서 가격 부담이 없어졌고 에코프로 BM도 26만 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그쵸?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될까요?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건 확정. 왜? 리튬 가격 때문에. 근데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겁니다. 뭐 그냥 뭐 적자로 막 1조 원씩 막 이런 적자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4분기 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까지 예상되어 있었던 성장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 나와야 지금 26만 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다 작살 나겠죠. 왜? 에코프로 BM 빠져, LNF 빠져, 포스코 퓨처엠 빠져.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빠질 거고요. 에코프로 빠질 거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거 다 빠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작살 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하락할 수 있는 최대폭을 다 채웠다. 그런 과정에서 LNF가 당연히 바닥을 딛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2,800억 적자는 악재가 소멸되는 이유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주도주를 잡고 그쵸? 가격대를 정확히 잡자. 그래서 다른 주도주가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잡고 있느냐, 그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이게 특징점 하나. 그리고 특징점 두 번째는 무료로 진행한다, 그쵸? 왜 무료로 진행할까요?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1월 17일 시장가 매수 오전 8시 50분 그쵸? 정확히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데 8시 50분 장시작 전에 넣는다는 건 시가에 그냥 때려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면 대한해운, 자, 내용 보세요. 오늘 17% 상승 마감, 시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유 다 아시죠? 후티 반군, 그쵸? 그러므로 인해서 물동량이 굉장히, 그쵸? 운임 자체가 폭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 놨냐고요? 대장 어디예요? 흥하해운, 그쵸? 오늘 대한해운으로 1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하고 하락하면 매도합니다. 뭐 기대감을 갖고 이딴 짓 안 합니다. 하락하면 그냥 매도하고 치운다. 그러면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제가 흥하해운을 공략했는지 보겠습니다. 1월 12일 그쵸?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이때 제가 내용이 터졌을 때 애초에 그냥 신고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돌파하는 구간은 어떻게, 당연히 매수해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날 상한가, 1월 12일 날 상한가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마감,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14%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 10% 뭐가 됐습니까? 빠졌어요. 매도. 2박 3일 보유 10% 수익 정도에서 그냥 컷.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 했어요? 제가 대한해운 매수, 그쵸? 대한해운 아까 봤죠? 뭐였어요? 신고가, 그쵸? 거기서 돌파, 하루에 10% 이상 수익 구간 마감, 그쵸? 자, 길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저 보세요.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주는 있다. 자, 원래 1월 10일 날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신고가 매매를 하느라 롯데정보통신은 1월 10일 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보고 요날 매수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1월 12일, 그쵸? 1월 12일, 그쵸? 정확하게 1월 12일, 그쵸? 8시 49분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자, 시가 보세요. 39,500원. 오늘 종가 얼마예요? 43,200원. 어때요? 하락했죠? 매도 컷, 그쵸? 이틀 동안 첫날 5% 이상 수익, 그 다음날 보합권, 그리고 그 다음날 5.9%, 오늘 1% 하락 매도, 그쵸? 그러면 이걸 이때만 공략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더 삽니다. 자, 보세요. 1월 16일 롯데정보통신, 그쵸? 이게 어제예요, 어제, 그쵸? 두 번 매수해서 한 번 매수할 때마다 10% 비중씩. 1월 15일 동방.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그쵸? 정확하게 시가에서 공략 2,650원 상한가 마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철저하게 가격 우선해서 시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정말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어떤 종목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도주를 못 잡겠다, 자꾸 올라가는 거 따라가서 손절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건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돈 안 받아요. 그쵸?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쵸? 이런 동방, 그리고 흥하해운, 그리고 뭐 롯데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돈은 안 받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LNF, 자, 내용 보면 지금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찍어 누르려면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나쁜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그쵸? 최악의 국면을 지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진 상황에서도 강세 종목이 다 분류가 됐습니다. 애플 실적 경고 받았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AMD가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금리가 높을 때도 오르더니 금리를 낮춘다고 하니까도 올라요. 그쵸? 왜 그럴까요?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담보시켜서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등락폭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격대를 잘 잡을 수 있다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대한 수익에 대한 그 수익 금액의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간 대비해서. 자, 그래서 제가 LNF에 지금 가격대를 철저히 잡자, 그 내용을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있죠. 단기 2주 안에 그쵸 내가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쵸 그 내용 그쵸. 그러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잡아야겠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요. 그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정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정말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게 됐고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